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 많은 분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의 위기다. 한국이 안 그래도 빚을 많이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빚을 더 내려고 한다라는 비판들 존재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한국의 이 재정 건전성이 어떤가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 비율이 국민소득 대비 한 40% 이쪽 저쪽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는 유럽의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부자 나라들 너댓 개 빼고는 우리나라만큼 재정 건전성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보수적이라고 하는 OECD에서마저도 한국은 돈 좀 더 써라. 너희 복지국가도 작은데 제발 돈 좀 더 써가지고 복지 같은 거 확장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안 좋을 때 확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저축한 이유가 뭡니까? 실직을 한다던가 뭐 병이 걸린다던가 크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안전망을 하려고 우리가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때 안 쓰면 언제 쓰려고 모아놓는 겁니까? 무슨 화성에서 외계인이라도 침략할 때야 쓰려는 건지 정부가 지금 돈을 써서 빚을 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빚을 져야 돼요. 예를 들어 자유시장주의니까 고용유지 보조금도 안 주고 실업보험도 안 주고 알아서 해라면 개인들이 빚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빚을 져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이런 재정 정책의 원칙, 누구부터 이 돈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비교해보면 그때도 정부가 경제가 이제 말하자면 마비가 되니까 돈을 많이 집어넣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잘못됐던 게 말하자면 그냥 금융기관에만 돈을 주고 너희가 알아서 써봐라 하는데 금융기관들은 자기네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돈을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는 돈이 거의 가지 않아가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된 나라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는 필요한 만큼 돈을 대줘야 되지만 가능하면 그 금융기관보다는 실물 경제로 돈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에다가 돈을 줄 때도 예를 들어 영국이나 유럽 나라들에서 하는 것처럼 고용 유지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대주겠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 돈 쓰는 액수보다도 돈을 쓰는 방법과 그리고 그 돈을 쓰면서 붙이는 조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에서 기간 산업 중심으로 일단 40조의 재정 정책을 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기간 산업에 우선권이 있다면 기간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들, 작은 중소기업들에는 이런 재정 지원의 순위가 좀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대 경제에서는 사실 산업들이란 게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간 산업을 살리면 거기다가 그 납품하는 업체들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업체가 살면 또 그 업체가 있는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게 단순히 대기업에만 돈 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모든 분야에 타격을 주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금융이 꼬였다 무슨 유가가 올랐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경제가 잘 돌아갈 때처럼 기간 산업 몇 개 이렇게 지원하면 거기서 알아서 이제 다 다른 거는 끌고 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산업들도 필요한 거는 꼼꼼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죠. 그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경제 위기에서 극복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들어왔고 노동의 유연화 또 양극화가 심화됐던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런 방식의 경제 위기 극복은 안 된다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그 IMF 이후의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 IMF 그 위기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경제 체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시장 규제도 특히 금융 규제 같은 거 많이 풀고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데 그나마 그것도 또 약화시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를 잘 대처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칭송받고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IMF 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였는데 지금은 단연 1위입니다. 출산율은 세계에서 꼴등을 다투고 애들을 키우고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OECD에서 아직도 남녀 임금 격차가 제일 높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셨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 살만하게 해준 게 배달 같은 게 잘 돼서 그런데, 그런 배달 같은 거 하는 노동자들 얼마나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고생하면서 사세요. 우리나라는 그 OECD 선진국 그 평균 자영업자 비율이 노동인구의 12%인데 우리나라는 2배가 넘어요. 2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자영업자 대책을 잘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가지고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소득 보전을 해줘야죠.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부분이 물론 100%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90% 이상은 IMF 이후에 이 경제 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자살률도 늘어나고 젊은이들이 다 이민 가고 싶다 그러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 IMF 그 이후에 만든 사회가 잘못된 점이 뭔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복지제도 확대하고 노동시장 규제 강화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고민할 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져가야 될까요? 시장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게 다 말하자면 수단 아니에요. 예. 국민들을 더 풍족하게,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살리는 게 그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되고 사회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사회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그런 시장주의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시장에서 말하자면은 돈을 많이 받으면 그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다. 사람도 돈을 못 받으면 그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사회에서 덜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분들, 배달 노동자, 간호사, 의사 이런 분들 없으면 우리의 기본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거고, 집안에서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가사노동이라는 게 또 얼마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한가, 막 학교 문 닫고 애들 계속 데리고 있어 보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잘 다시 생각해보고 그 사회가 그분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저는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교수님 너무 오늘 말씀 잘 해주셨고요. 진짜 전쟁 나는데 예, 돈 써야지 뭐. 언제 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